자, 오늘은 백색가전의 대명사에서 AI 거인으로 탈바꿈한 엄청난 기업 혁신을 파헤쳐보죠. 저점 대비 무려 187% 폭등, LG전자의 미친 주가 상승세. 다들 보셨죠? 도대체 1958년에 세워진 전통 가전 회사가 어떻게 지금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는 걸까요? 비결은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아쉬웠던 모바일과 전기차 충전기를 확 접고 새 판을 짠 거죠. 조주환 CEO의 승부수는 바로 공감지능입니다. AI를 그저 기계가 아니라 배려와 공감으로 재정의한 한 거예요. 이 공감지능은 실시간 생활, 완벽한 조율, 그리고 책임감이라는 강력한 새 기능으로 완성됩니다. 핵심은 자체 개발한 AI 칩을 달고 매일 알아서 진화하는 업 가전입니다. 진짜 똑똑하죠? TV도 마찬가지예요. 알파1 프로세서로 AI 성능을 4배나 끌어올려서 완전 맞춤형 화질을 쏴줍니다. 자, 그럼 이 괴물 같은 AI가 집 밖으로 나가 B2B랑 로봇을 만나면 어떨까요? 직접 핵심 부품 만들고 실제 로봇 배치까지 완전 틈이 없는 밸류체인을 구축해버렸습니다. 식당에서 보던 클로이는 물론이고요. 조만간 집안일을 도와줄 휴머노이드 클로이드까지 나옵니다. 대박이죠? 더 무서운 건 엔비디아와의 협력이에요. 압도적 제조 데이터로 차원 다른 피지컬 AI를 만들거든요. 게다가 진짜 돈이 되는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까지 B2B 확장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나온 게 비전 2030, 바로 777 목표입니다. 성장, 이익, 기업 가치 다 잡겠다는 거죠. 시장 반응요? 무려 2028년 영업이익 5조 3천억 원, 증권가 전망이 엄청난 기대감을 보여주죠. 이처럼 단순 가전회사를 넘어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기업으로 완벽히 재탄생했습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챙겨줄 이 따뜻한 공감지능의 시대,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다룰 내용, 한국 로봇 산업의 미래를 짊어진 두 거인의 치열한 대결입니다. 바로 시작하죠. 한국 로봇 시장. 정말 전쟁터가 따로 없죠. 이 수많은 강자 중 최후의 승자는 과연 누굴까요? 압축해보면 딱 두 곳입니다. 삼성의 지원을 받는 레인보우냐, 글로벌 협동 로봇 1위 두산이냐. 완전 정면 승부죠. 근데 재무제표를 뜯어보면 참 재밌습니다. 두산의 1분기 매출 무려 189%나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하지만 매출과 주가가 치솟는데도 두 기업 모두 아직은 적자입니다. R&D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특히 두산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을 봐야 합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북미와 유럽에서 팍팍 터져주고 있죠.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게 두산은 빚 하나 없이 무려 2,100억 원의 막대한 현금을 쥐고 있거든요. 여기서 핵심, 이들은 이제 단순 기계가 아닙니다. 똑똑한 두뇌를 가진 피지컬 AI 기업으로 진화 중이에요. 두산의 로드맵 정말 확실하죠? 원엑시아 인수와 엔비디아 협력을 거쳐 2028년 상용 휴머노이드 시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산 밥켓 100% 편입은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밥켓의 거대한 북미 유통망을 그대로 흡수하니까요. 반면 레인보우는 삼성 스마트 팩토리에 집중합니다. 삼성 전 계열사에 들어갈 휴머노이드를 내재화하는데 완전히 올인하고 있죠. 그럼 미래는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2026년을 꼽습니다. 이때 두산의 엄청난 구조적 흑자 턴어라운드가 터질 거라고 보는 거죠. 잊지 마세요. 장기 성장은 확실해도 지금의 높은 주가 밸류에이션이나 살벌한 글로벌 경쟁은 분명한 리스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과연 2026년의 폭발적 성장이 지금의 뜨거운 주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8일 5.18이네요. 역사적으로도 참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오랜만에 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는 장소여가지고 딱히 뭐 좀 안 올리다가 이제 꾸준히 보고 있던 종목이 조금 이제 오르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며칠 전에 아는 분들한테 LG전자하고 LG CNS를 좀 매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좀 약간 큰 폭의 좀 조정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하고 LG CNS 그다음에 또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이제 피지컬 AI 이제 로봇 쪽에 합류를 하면서 로봇 현대차 그룹이 제일 가장 큰 대장주죠. 현대차도 이제 다시 또 이제 불을 뿜기 시작할 것 같고, 저 또 LG전자하고 두산 로보틱스도 역사적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잘 요리를 하면 좀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 최근에 그 대형주들이 5일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막 불을 뿜는 장세가 많이 나잖아요.
전력도 그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랬고 그죠? LG 이노텍도 최근에 계속 5일선 타고 올라가면서 주식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도 그래서 이제 지금 LG전자를 오늘 소개해드린 이유는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할 것 같은 필이 오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제 시작이다. 저는 항상 이제 시작이다. 시발점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LG전자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을 하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한번 LG전자를 보겠습니다. 차트의 좀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좀 볼게요. 2021년이죠. 코로나 팬데믹 때 고점을 만들고 이 고점의 패턴이에요. 이게 돌파를 못하고 계속 거래가 터진 다음에 그 전에 없던 거래가 터진 다음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항상 주가가 항상 상승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고점의 패턴을 볼 때도 이런 것들을 거래가 터지면서 다시 한번 잘 볼게요. 이렇게 잘 안 지워지네. 잠시만요. 왜 이렇게 안 지워져? 향후에 저 먼저 말씀드린 향후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 오른 부분에서 거래가 터지잖아요. 그죠? 거래가 터지는데 고점의 경신을 계속 못해요. 횡보를 하다가 빠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61선 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다 향후 최종적으로는 241선도 입찰을 하고 저항을 맞을 때는 거의 100% 고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주가가 한 개 쭉 오른 상태에서 240선까지 따라 오르는데 그 부분까지 이탈했다 저항을 여러 번 맞고 떨어지면 그때는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고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돌파를 못하고 계속 옆으로 횡보할 때가 있습니다. 거래가 터지는 이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면서 이럴 때 하나의 고점 패턴이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2021년도에 코로나 팬데믹에 상승을 한 다음에 고점 돌파를 못하고 계속 이제 하락을 했었죠, 그죠? 줄줄 샜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제가 항상 중요한 241선을 돌파하고 계속 저점 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지켜보고 있다가 타이밍이 왔다라는 생각을 해서 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 전고를 돌파할 때, 그죠? 요걸 돌파할 때 저는 이제 매수를 해라 라고 했던 거죠. 역사 신고가를 내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좀 이제 오늘부터 좀 조정이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요런 조정이 오면서 급등한 주식들을 좀 어떻게 우리는 좀 매수를 하고 조정을 어떻게 잘 이용을 해볼까라는 차원에서 오늘 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게 지금 자세히 이게 보시면 요렇게 요 박스를 돌파를 한 거잖아요. 그죠? 돌파를 한 상황이고 그 전에 한번 올랐다가 저항을 맞고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혹시 요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파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파할 줄 알았었는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뚫어버리더라고요.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에 보통 치고 올라가는데 저는 이 역사도 신고가를 낼 때 일반적으로 1, 2, 그다음에 3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뭐 기술적에서 뭐 다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뭔가를 올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방송을 보여드리는 거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이제 꾸준히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뭐 다른 뭐 LG,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그 다음에 또 뭐 제가 LG 이노텍은 그쪽부터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이거를 돌파를 하면 해야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굳이 이것까지 볼 그런 건 그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최근에 보면서 이게 이제 내면서 모멘텀이 피지컬 AI 로봇으로 가는 이제 탄 거예요, 품을. 그래서 이거 한번 가면 또 한번 달리겠구나 생각을 해서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5일선에서 오늘 좀 이제 오늘 급등을 하다가 5일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부분들에서 이제 어떻게 사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심리적인 선이 이제 5일선, 뭐 11선, 21선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어디에서 살 건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조정이 올 때 거래가 이제 줄어야 되겠죠, 그죠? 올 때 이제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뭐 남들이 다 보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이 보는 이런 선들을 살 거냐 아니면 뭐 저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지만
이 거래가 터진 부분 신뢰도가 큰 거예요. 이게 거래 터진 이런 부분들을 쪼개서 이런 데 부분을 살 거냐라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데 거의 동일합니다. 5일선, 거의 11선, 21선 거의 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선이 비슷하게 오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반등을 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반등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전략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반등을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죠. 이게 뭐 다 죽으면 근데 역사적 신고가를 내고 당장 죽는다?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있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쉽게 꺼질 수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대형주들은 자금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고 최근에 대형주들이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 쭉쭉쭉 그냥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그랬고 삼성전기도 그랬고 아무튼 LG 이노텍도 역사적 신고가를 내면서는 거의 뭐 매일 오르다시피 조정을 받아도 5일선에 조정을 끝내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LG전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자주 올려드려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딱히 올려드릴 것도 없었고 했는데 이제 LG전자가 이제 눈에 들어왔고 근데 이거 말고 두산 로보틱스도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아요. 두산 로보틱스도 이게 두산 로보틱스도 역사 신고가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이 보시면 이렇게 된 숄더 패턴을 만들었고 주봉상으로도 이게 작동 잘 안 되는 주봉상으로도 그죠? 이렇게 커비드 핸들을 보이면서 상승분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 봉추진선을 이렇게 거두 그 위를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뭐 같이 할게요. 뭐 방송을 뭐 따로 하는 것보다는 엔비디아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다음 로봇이 갈 때 두산 로보틱스도 LG전자랑 같이 좀 상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이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냈다는 건 저점을 계속 꾸준히 올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봐둬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 돌파를 한 다음에 계속 저점을 올리는 240에서 돌파하는 그런 주식들을 잘 이렇게 담아놨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타겟팅이 됐을 때 이런 돌파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역사적 신고가를 낼 때라든지 이럴 때 이제 산다든지 아니면 나는 돈이 많다 그럼 이런 데서 모아가는 거예요. 계속 저점을 이용할 때마다 그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은 계속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이런 역사적 신고가 정보를 돌파하는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에 따라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직장에서 주식을 좀 보기 어려운 분들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저점을 한두 세 번 정도 올리면 그 다음에 좀 빠졌다가 저점을 그 전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하는 패턴을 보이면 그래서 일부 산업은 좀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점을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요. 근데 저점을 안 깨고 조금씩 올라갈 때 이럴 때 양봉을 낼 때 사면 좋은 결과를 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도 나쁘지 않고 LG전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LG전자를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확률상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 오면 좀 분할 매수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깬다. 깰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확률상으로. 그죠? 그런데 깨면은 팔았다가 다시 박스권 들어오거나 며칠 지켜보든지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뭐 그런 것들 100%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맹신하지는 말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활용하는 척 분할 매수를 여기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데 오면 뭐 여기서 막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오면 바로 올라가면 뭐 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대신 좀 더 안정적으로 싸게 사는 것들이 또 주식은 좀 싸게 사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런데 놓을 확률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돌파라고 보고 다시 한번 사든지, 그죠? 다시 말씀드리게 아니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든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 있다. 1,000만 원 있다. 그럼 여기서 200 이런 데 오면 조금 더 사는 거예요. 그죠? 200, 뭐 300. 그러면 얼마예요? 7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서 왜냐면 여기는 강력한 또 지지 라인이긴 하잖아요. 이 봉 중심선도 있긴 하지만 이 전고 그다음에 역사도 신고가 매물대를 벗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좀 비중을 좀 더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좀 잘 지워서 다시 한번 하면 그래서 그렇죠? 이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좀 200에서 300을 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와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가면 그냥 여기서 200 주고 산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거 돌파할 때 여기에서 총력을 가하는 겁니다. 이 돌파를 할 때 여기서 샀을 때도 이 돌파 나머지 금액 여기서 샀을 때도 나머지 금액을 여기서 그래서 자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돌파할 때 이 부분이 거래가 터지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눌렸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돌파를 할 때 마지막으로 뭐 분할 매수를 했다고 치면 이 부분에서 마지막 남은 금액을 마지막에 여기는 300이 남은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보면 300만 원을 여기다 넣는 거고, 그죠? 아니면 여기서는 뭐 200만 원 넣어서 여기 왔을 때 그러면 800만 원 다 넣을 거냐? 아, 그거 좀 쉽지 않죠, 그죠? 그럴 때는 내가 한 500만 원 정도만 좀 넣어본다든지 이렇게 왜냐하면 800만 원 넣었다고 하는 또 평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요 정도에서 올라가면 원래는 관망하면서 조금 조정할 때 다시 사고 조정할 때 다시 사고 그게 더 마음 편안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200쪽 살 때 이럴 때는 여기서 한 200 정도 더 한번 사서 400을 가지고 한번 따라가 보고 저항 이런 부분이 왔을 때 또 한번 사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바이앤 홀딩으로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현재 시발적인 부분에서는 이런 데까지 왔다가 가면 이제 나머지를 투하하는 거죠. 된다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까지 여기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쌍봉을 죽을 수 있잖아요. 쌍봉을 죽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돈을 남겨두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한 베팅하는 거지 이것까지 뚫으면 더 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다 베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지금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뭐 나는 5일선, 5일선, 뭐 11선, 21선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봉 중심선 이런 부분들에서 분할 매수를 하고 향후에 돌파할 때 나머지를 베팅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네? 거래도 터졌어요. 이게 뭐예요? 도지잖아요. 그죠? 도지가 항상 뭐라 했어요? 곰과 황소가 싸웠는데 근데 거래가 컸어. 그러면 큰 엄청난 힘을 가진 곰과 황소가 싸운 거예요. 곰은 하방을 베팅하는 거고 황소는 상향을 베팅하는 그런 동물의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곰과 황소가 하방 붙었는데 황소가 이겼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위익부 황소가 이긴 구간에서 놀고 있는 상태 말이죠. 아직 황소의 힘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몇 가지 오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거래가 좀 이제 급감을 해야 되겠죠. 거래가 급감하면서 이런 부분들 왔을 때 좀 분할 매수를 해놓으면 나쁘지 않은 면을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마지막으로 더 사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면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이 각도가 너무 가파르잖아요. 삼성전자 잠깐만. 삼성전자 줄이 이렇게 많냐?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좀 각도가 너무 가팔라. 그래서 이게 조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거래도 조금 있고 조정이 오지 않을까. 엔비디아도 최근에 실적이 좋았죠. 이렇게 조정이 오다가 다시 오르는 상승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 좋다고 계속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보면 또 수급이 뭐 이렇다고 할 수 없지만 이건 그죠? 예.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조정 부분을 좀 고려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조정이 오면 그때 사시면 됩니다. 이거 안 계신 분들. 제가 다시 한번 조정이 와서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 제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했었는데 그런 타이밍이 오면 엔비디아 같은 뭐 기회를 주는 타이밍이 오면 그때 한번 다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가보세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구간대인 것 같아요. 조정 받으면서. 예. 좋은 구간대다. 예. 지지와 저항을 봤을 때도 분할 매수하기 좀 좋은 구간대에 좀 와 있는 것 같고 요 정도까지 우리가 보통 여기서 한번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전고점 라인을 이런 데는 이제 봉이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자, 봉 중립선 하나 이렇게 하나 여기 들어가고 그다음에 돌파 라인이 있잖아요. 그죠? 돌파 라인. 여기가 또 매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돌파한 기 때문에 역할 전환이 된 거예요. 저항이 지지가 되는 거죠. 그죠? 저항이었지만 돌파를 하고 나면 지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 라인. 그래서 요렇게 한번 이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두산 로보틱스는 왠지. 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여기서 신고가를 낸 두 로봇을 한번 잘 추적해 보세요. 뭐 꼭 사시는 것보다는 역사적 신고가를 냈을 때 이런 대세 상승장에서 주식장이 좋을 때 주식이 흐름이 어떻구나도 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예. 얘는 주봉상도 아까 했지만 하고 LG전자도 이렇게 좀 연속적인 봉이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거래 터진 부분에 대한 부분과 공과 황소가 어디에 있었냐 이런 것들을 잘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5일선을 타고 영상 신고가를 5일선 타고 날 때 이 도지 있잖아요. 거래가 터지면 많아서 좋습니다. 이 도지 부분을 위로 올라갈 때 그때 따라서도 돼요. 5일선 매매인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 요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좀 사셔서 단기적으로 5일선이 깨질 때 매도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플레이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런 현상들이 좀 있을까요? 자,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도지들이 나왔다가 그죠? 이런 도지들이 계속 나오다가 위로 갈 때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5일선에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좀 작아 보이지만 SK하이닉스도 이렇게 해보면 이런 도지들이 막 곰과 황소가 치열하게 싸우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을 위로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 5일선 매매 이런 것들이 기회를 준다. 5일선 매매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쫙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죠? 5일선 타고 갈 때 이제 이러한 도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전고 보일 때가 확률이 더 높아요. 그리고 도지 부분도 만들었다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면 자 이런 도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 5일선을 타고 가는 주식에서 도지가 발생하고 공과 황소가 싸우는 휴전이죠. 휴전. 그때 어디가 이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황소가 이겼으니까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에서 많을수록 더 신뢰도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번 매매에서 대형주들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때 너무 이렇게 막 분봉 차트 보지 마시고 이런 것들만 봐도 종가에 예를 들어서 이 도지가 생겼을 때 종가에 양복이 따르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5일선 타고 가는 것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 오늘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발이 꼬이네요.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조정이 왔을 때 LG전자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조정이 왔을 때 좀 담아보자 입니다. 자,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끝! 시원하다. 고생 많으셨어요.